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식 통찰 강의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까 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이 서기 2022년 4월 13일, 현재 시각 오후 1시 36분. 네, 13시 36분을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강의 초반부터 이렇게 좀 겁나게 이렇게 서기 무슨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서기 2022년 4월 이게 13일을 기준으로 왜 설명을 드리냐고요? 네, 왜 저거냐면 이 강의가 나중에 지금은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시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몇 년 후, 그리고 10년 후, 30년 후에 이 강의를 했을 때 이제 그 당시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때 이제 한 20년, 30년 후에는 저 사람이 왜 강의를 왜 저렇게 저 시기에 왜 저 강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사람마다 뭐 일찍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뭐 100년 후에 지나도 깨닫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자,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앞으로 어차피 자본주의에서는 돈 있는 놈이 짱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 시장을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이 하늘과 땅으로 벌어질 거예요. 이거를 왜 시기적인 날짜를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900년에 공황이 한번 들어갔고 120년 주기가 다시 이제 공황 주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네. 2020년 정확히 이제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촉진이 된 것 뿐이에요. 보통 이게 뭔가 이 지구라는 이 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좀 약간 이게 우주의 블랙홀과 같은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블랙홀은 일종의 우주의 그 찌꺼기나 이게 좀 탁한 찌꺼기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마치 자본주의에서 공황이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 우리 자본주의가 뭐 찌꺼기인가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농경사회나 일반 유목국가나 이런 데서 나타나긴 한데 그게 뚜렷하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인구와 그리고 시장 그리고 자원 이 모든 게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인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보통 공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구에서 이 지구에서 그 문명 이 지구라는 별에 그 문명의 수준만큼의 맥시멈의 그 인구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사냥 돌도끼도 없고 불도 없던 시기에 그 당시에는 지구의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70억까지 왔죠. 네, 70억까지 왔다는 맥시멈 상태에 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한 1900년도에 그때 공황이 시작하잖아요. 1900년도에 지구의 인구가 지금처럼 약 73억 정도 된다고 하죠. 73억이 인구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그 전에 이미 큰 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1900년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1900년대는 73억 또 인구도 안 되고 훨씬 적었는데 왜 공황이 이러고 왜 대공황이 오고 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왜 들어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명이 아직 덜 발달하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별의 크기만큼의 문명의 그 지수만큼의 그 비례해서 인구의 맥시멈이 정해져요. 네, 그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그 정도였어요. 그 당시 몇십억이었나? 얼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대전 때는. 근데 지금은 70 몇 억까지 왔는데 식량 정찰동도 없고 저거 잘 왔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앞으로 문명이 더 발달하면 그러면 저기 뭐냐 문명이 발달하면 막 100억 이상도 넘고 막 지구 인구가 1000억 이상 넘어도 괜찮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문명의 한계점이 있어요. 문명의 한계점이 다다르면 거기서 더 이상 이게 만약에 이게 지구의 인구가 더 늘어나면 요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시대가 100억 인구까지 이게 원래 천신대 작업을 해요. 이 정도 문명이 되면 100억 인구까지 싹 밀어내요. 지구에다가 인구를. 왜? 그 문명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100억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구에. 인데까지 지구에서 많은 그 실험을 해봤지만 100억 이상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100억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구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전 인류와 좀 영적인 모든 것까지 꺼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모두 다 연결이 돼요. 지금 현재 지구가 73억의 인구가 약 되는데 이 73억 인구가 이렇게까지 오는데 버틴 것만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보통 이게 과포화된 문명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서 과포화된 인구가 73억까지 과포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몇 가지 현상이 나요. 자, 과열 경쟁이라고 하죠. 네. 시장 가지고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 가지고 먼저 경쟁을 해요. 자, 모든 회사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서로 간에 타 경쟁 회사와 경쟁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국가 간에는 전쟁 상태로도 이제 발발을 해요. 무역 전쟁하고 예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미국이 이게 뒤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예전에 경제 전쟁이 몇 번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냥 일본이 전 세계에 먹던 전자제품의 여러 가지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한국이 다 뺏어갔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겁나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일본이라는 게 특수성이 2차 세계대전 패망국이고 미국이 눈치를 봐기 때문에 그걸 못 온 것 뿐이지 그 갈등의 요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제가 좀 약간 거시적으로 큰 관점을, 큰 사이클 관점으로 한번 현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시기를 넘기는 인류도 있었고 못 넘기는 인류도 있었어요. 대부분이 못 넘겨요. 멸망을 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거의 멸망을 해요. 그러면 그 전조증상이 몇 개가 일어나요. 뭔가 이 지구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대자연이 그걸 갖다가 경고를 해줘요. 그게 뭐냐? 네, 그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전쟁은 경쟁이 극으로 다다른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전쟁의 양상이에요.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에 식민지 사업을 하죠. 정복 전쟁을 해서 식민지 시장과 원자재를 수입 공짜로 그냥 거의 그냥 공짜로 약탈을 할 정도로 이게 전쟁을 해요. 식민지 약탈 전쟁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서 시장이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시장이 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유럽이 그렇게 크고. 아니 미국은 식민지가 없는데요. 미국은 연방국가고 미국 자체 그 큰 땅덩어리가 식민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잘 개념을 모르는데 식민지 국가가 현재 또 많이 있어요. 이제 제국 국가하고 식민지 국가가 하는데 식민지 국가는 대표적으로 로마죠. 로마가 이탈리아하고 그 로마 그 시를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식민지 국가들이에요.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비슷한 나라들이 현재 많아요. 대표적인 게 미국도 그 자체 그 국토 내 식민지고 이게 좀 경찰국으로 하면서도 약간 좀 반절정의 식민지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중국. 중국 자체가 원래 한쪽 거기 이쪽 중원 쪽만 중국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식민지로 봐야 돼요. 제국화된 어떻게 보면 국가예요. 공산국가이지만. 엄밀히 따면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제 땅덩이가 넓다 먼저 아시죠? 네. 러시아도 일종의 식민지 국가예요. 이게 뒤로 여러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다 이게 합쳐놓은 저기 제국화된 국가하고 식민지 국가이기도 해요. 이제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캐나다 같은 인구가 좀 적어서 국토벽이 좀 적어서 그런데 캐나다도 일종의 식민지 국가예요. 그게 대부분이 제국화된 식민지 국가. 그럼 인도도 그렇나? 예, 인도도 그래요. 인도는 그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인도하고 중국 좀 역사가 오래됐죠. 그게.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지금 현재 식민지 국가, 식민지 시대를 얘기하면 옛날 대영, 해가 지지 않는 대영지 국가, 프랑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뭐 독립했으니까 이제 없어 하려고 하는데 이미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저기 제가 말씀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뭐 캐나다. 캐나다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속해요. 자, 왜 이거에 대해서 거창한